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지나가고 이제 무더위가 찾아오는 듯합니다. 오늘은 좀 젊게 보이려고 이제 붉은 티셔츠를 좀 입고 나왔습니다. 자, 토지 투자 미래 추억 안성 이후 어디에 움직일 건가 그런데 지난번에 잠깐 예측을 해드린 대로 어떻게 됩니까? 자, 안성 이후에는 어디로 그럼 안성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죠. 어디로 옮길까라고 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모임에서 대면 모임에서는 어디를 했어요? 여주 이천도 하고 그 다음에 천안도 해드렸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지금 최근에 2주간 모임을 못했습니다.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했는데, 그래서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 보충도 하고 학습도 하고 예습도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대학 교수 등 전문가들은 뭐냐, 지나간 과거 찾는 데는 1등이에요. 그런데 복부인은 어떻게냐, 과거 안 물어요. 어떻게냐, 미래 찾는데 1등입니다. 누가 땅을 잘 봐요? 복부인이 잘 봅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는 땅꾼대학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이 대학 교육이 아니고 땅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부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꾼대학에 가입하십사라고 그래가지고 홍보용으로도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에 이해하시고 이제 잘 시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흔해 빠진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죠. 동두천이 어느 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동두천이 수도권에서 리딩 아니다 이거. 세종시가 10년 동안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 부동산을 리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그럼 최근에 안성이 한다고 해서 리딩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도대체 안성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 이걸 보통 추계 이동해. 쉽게 얘기하면 강남이 올라가면 강북이 올라간다, 강북이 올라가면 수도권이 올라간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아파트의 축과 함께 바로 뭐냐면 땅의 축도 받아 보시면 금방 아세요. 여러분 쿠팡 잘 아시죠? 지난번에 화재 사건 때문에. 근데 덕평 아세요? 덕평이라는 게 대한민국 최고의 물류에 대한 메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캔달 스퀘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처음 한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지스 자산운용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ADF 자산운용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3대 물류 자산운용사예요. 대한민국에 돈 엄청나게 많은 그부들이 모여가지고 내 돈을 불릴까라고 그래서 모이는 게 캔달스퀘어, 이지스, 그 다음에 ADF 자산운용. 이 세 개 회사는 어디냐? 주로 물류에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해서 돈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되니까 만족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투자 만족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물류라는 걸 여태껏 어떻게 보셨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생산해서 토지 잡은 노동 아니에요? 이제는 아닙니다. 뭐가 들어가요? 물류가 들어가요. 자, 이와 같은 볼펜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재화의 가치가 25% 가치는 물류 비용인 거예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물류의 시대가 도래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물류를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수도권 동부권이 물류의 대명사인가? 옛날에 여러분들 물류라는 건 신갈 인터체인지 주변,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보면 여러분 이동남사라고 아시죠? 그 다음에 동탄 완투 지역 아시죠? 이 지역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나라 물류의 메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 어느 날 물류에 뭐가 들어오냐? 주택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류가 쫓겨나간 것이 어디냐? 지가가 쌓여야 돼요. 어느 쪽으로 가서 동부 쪽으로 가는데 그거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영동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제2,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물류라는 게 뭔가를 한번 여러분들 볼까요? 물류라는 걸 보면은, 자, 물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제일 먼저 볼 때, 야, 이 땅에다 뭐 짓까? 상가 짓는 게 제일 좋아. 아이, 상가 안 돼. 그럼 아파트 짓면 돼. 근데 아파트도 안 돼. 그러면 뭐냐? 공장 짓면 되는 거야. 공장 짓는 것도 힘들다. 그러면 창고 짓면 되는 거야. 창고도 힘들어. 그러면 냅둬. 그래도 땅값은 올라가. 이게 바로 땅의 원리라고 보셔야 돼. 요게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다음번 한번 볼까요? 만약에 서울에 땅이 있어. 서울에다가 창고 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서울에다 상가 질려라 그래. 자, 분당에다 땅이 있어. 그럼 분당에다 공장 질라. 거기다 아파트 짓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평택에 땅이 있어. 창고질, 거기다는 그래도 공장 지어야지. 그럼 안성이 뭔가 보셔야 돼요. 안성에 상가예요? 주택이에요? 공장이에요? 창고예요? 냅둬요?
5가지 단계가 있다니까. 제일 먼저 다시 한번 상가냐, 그 다음에 아파트냐, 주택, 그 다음에 저기 공장이냐, 아니면 창고냐, 아니면 냅둬. 그래도 땅값은 올라간다.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게 땅꾼 대학의 어떻게 됩니까? 이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땅의 가치는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냅둬.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고죠. 야, 근데 너무 아까워. 그러면 공장죠. 야, 그래도 너무 아까워. 그러면 주택 지으면 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아까워. 그러면 상가 지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역 가치도 있고 지점 가치도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보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서 그다음에 이제 봐보면은 뭐냐면은 왜 그러면은 동북권이었냐? 세 번째, 땅값이 저렴해야 돼. 아까 봤잖아요. 냅도 땅, 그 위가 물류 땅, 그 위가 공장 땅, 그 위가 주택 땅, 주택 땅 위가 상가 땅이란다니까. 그러니까 물류라는 건 지가가 따져야 돼. 지가가 낮은데 바로 수도권 동북권이라는 게 수도권 정비계획상 뭐예요? 자연보존권역이잖아요. 자연보존권역이면 땅이 싸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선 이따 나오겠지만 우선 제일 먼저 안성 인구는 19만이에요. 19만의 따블이 왜 38만이죠. 어디냐? 안성시는 19만 명이지만 그 위에 광주시가 38만 명입니다. 고배요. 근데 어디냐? 광주시는 여주, 이천처럼 똑같은 뭐예요? 자연보존 권역이에요. 대규모 공장 못 들어갑니다. 신도시 못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왜 38만이야? 그 유명한 경강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경강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삼동,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광주, 그 다음에 어디야? 초월, 그 다음에 어디야? 저 곤지암 아닙니까? 근데 그게 그 이후에 내려가면은 이천에 내려가면 신둔이 먼저 나와요. 신둔, 그 다음에 이천, 그 다음에 부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땡인 거예요. 개발을 근 20년 동안 이천시에서 개발 못하다 최근에 이제 개발하기 시작하잖아요. 부발도 어떻게 되나? 부발 역세권을 위에, 그러니까 북부 쪽, 그 다음에 남부 쪽으로 나눠서 개발하기 시작하잖아요. 본격적으로 개발한 게 제2의 어디를 쫓아가겠다? 저희 그 안성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딜 쫓아가냐? 광주 쫓아가겠다 이거예요. 이래 놨을 때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다시 한번, 이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제가 땅권대학에서 여러분들 오프라인 모임에서는 별의별 얘기를 쉽게 더 표현을 해드리죠. 표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백가쟁명이라고 100명이 모이면 다 의견이 다릅니다. 다를 때 여러분들은 제가 미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하면 맞다, 아니다, 나는 이런 생각 갖고 있다, 이런 걸 갖다가 해놔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땅권대학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갖다 보시면서 이게 수도권역. 자, 이게 바로 녹색인 지역이 있죠. 빨간색인 과밀억제권역이에요. 노란색이 성장관리권. 요게 빨간 것도 동글뱅이 있죠. 여기. 요게 그 유명한 원삼이라는데요. 용인의 3분의 1은 뭐가 되냐면은 녹색이에요. 대표적인 게 원산 백암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노란색이에요. 그러면 안성시도 노란색이야. 그러면 여건이 서울에서 가까워서 그러기도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경강선이다. 그 경강선이 조만간에 이천이 본격적으로 어디냐? 여러분 잘 아시는 삼동서부터 다시 한번 광주역서부터 삼동역, 광주역, 그 다음에 초월역, 곤지암역 전 본격적으로 신둔, 이천. 지금 이천역은 여러분 중리지구와 함께 본격적으로 개발이 시작이 됐어요. 아파트 분양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게 부발역에 개발이 되면은 어디에 됩니까? 이것이 또 이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갖다 여러분이 이제 보시고, 자, 요건 한번 봐보세요. 안성이 19만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지금 얘기하는 색깔을 한번 보시면 돼요. 요거는 빨간색, 붉은색이라고 보시고, 요거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충청남도는 색깔을 당진, 아산, 천안을 좀 달리 봐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뇌화부동이라는 게 있죠. 어느 지역이 최고다 그래가지고 맨 나중에 들어가라 그러면 안 들어가고 있다가 매스컴에 나오니까 그때 강한 보통 얘기한 상투를 갖다 잡는 사건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냐, 전문가보다도 제일 빠른 게 누구냐? 복부인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땅꾼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집값 올라가면 땅값 올라간다. 집값 안 올라가면 땅값도 잘 안 올라간다. 아주 철칙이에요. 집값이 먼저입니다. 아셨어요? 그 집값이 어디가 급등할 건가 보시면 그러면 그쪽에 들어가면 그게 땅값 올라가는 순서예요. 아셨죠? 이것이 지금 이거는 부동산은 전 공인중개사 3번 출제한 사람이에요. 부동산학 개론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땅꾼학 개론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다 이걸 분석을 해드렸고, 자 여기에서 보면은 요것 때문에 잠시 땅꾼대학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땅꾼대학을 우선 간단하게 보면은 세부지역 본성에서 매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코로나 이게 이제 4차 파동 때문에 지금 2주를 쉬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는 이제 또 어느 특정한 지역으로 또 답사를 또 갑니다. 여기에 제가 아로니아하고 또 블루베리를 심어놨는데 그냥 가가지고 가서 말을 떠나오는데 너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줄였습니다. 줄인 게 거의 한 40명 정도 됩니다. 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모임이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왜 만들었냐? 제가 작년도에 모든 대학에서의 강의가 끝납니다. 여러분 젊게 보시는데 제가 나이가 70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먹고 살 거 있겠다. 그러면 그 유명한 NGO 비영리 단체의 회장을 어떻게 냐 22년간 끌어왔는데 내 인생의 마지막을 여러분을 위해서 봉사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입학금 30만 원만 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책을 하면 이게 3,500권입니다. 여러분 2022년 자료가 나왔죠. 그럼 이건 매년 사냐? 책 장사 아닙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만약에 2,000을 갖다가 이번에 강의 들었어. 다음 달에 가면 또 바뀌어. 그렇잖아요. 그럼 매번 그때 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한 번 사면 끝이야. 그 다음에 가입하면 30만 원 내면 이 같은 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 달에 오면 이 같은 교정된 자료를 주는데 강의 듣고 이 자료 받아가는데 단돈 딱 10,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은 제가 현재 1,300명인데 이거 10,000명까지 올 자신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운영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땅꾼대학은 비영리 단체예요. 원래 황막사, 황사 막는 사람들이라는 이런 단체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들 제가 이런 거 해가지고 한 것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황사 때문에 중국에다 나무 심은 장본인이 저희고 미얀마에다가 이와 같이 학교도 지어졌어요. 원래 작년도 2020년 6월 달에 아웅산 수치 여사 모두 참석해서 개교식을 하기로 해놨던 거예요. 그래 놨던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못했고 요 최근에는 군부 때문에 이렇게 군사정변 때문에 못하고 그래 놨는데 이런 거 해주고 봉사하는 사람이 제 인생에 이제 뭐 됩니까?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기능이 더 떨어지기 전에 여러분한테 봉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2년이 돼 가는데 1,300명에다가 앞으로 2025년까지는 이렇게 강의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 잡은 거예요. 그 계산을 해봤더니 약 400번 정도 앞으로 저하고 만나셔야 돼요. 운영자는 저 혼자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여생 나무 먹고 베품으로 저거는데 다만 부탁보다도 하는 거는 최근에 이러한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 모든 자료 모든 걸 갖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와 자료를 습득하다 보니까 부동산 연구소, 컨설팅 회사, 경매 알선 모임 이런 데서 왕창 그래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알면은 가입을 안 시킵니다. 이게 영리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또 녹취해가고 난립니다. 그래서 녹취도 못하게 합니다. 이게 왜냐면 컨설팅 회사를 내가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동산 연구소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경매 알선 모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거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민들이 부자 되시라고 그래서 이 모임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경고 조치를 매번 하는데 만약에 저한테 들켰다면 무조건 강퇴해 버립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봉사 모임이라고 보시면 제일 정확했어요. 자, 이런 자료 도대체 충남에 뭐가 있나 대충 넘어갈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번에 집중했던 게 이제 바로 여기에요. 다시 한번 이걸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경강선이에요. 경강선인데 금년 말까지 충주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제가 잠시 여기를 다녀와서 사진을 한번 올려놓을 테니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안성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성은 경강선의 연장선이 가기로 했다가 지금 유보 사업으로 이제 그러니까 차기 사업으로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충주까지 금년 말에 개통이에요. 근데 제가 가보니까 아마 내년 상반기에 개통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한번 봐보세요. 자, 우리가 분당에서 떠나죠. 분당에서 이제 열차가 저기 그 경강선이 떠납니다. 그러니까 경강선이 떠나서 어디는 삼동을 거쳐서 광주를 거쳐서 초를 거쳐서 곤지암으로 가니까는 어디냐? 광주시 인구가 지금 38만이 넘어가는 거예요. 38만. 그런데 이 철도가 더 어디까지 가냐? 충주까지 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내용만 보시고 일단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 충남이 이런 자료예요. 여기 충남에 봐보면은 문경간에 이게 뭐냐면 충주 문경간에도 이제 저것이 2024년도 개통 예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이제 경강선이라 우리는 건 원래 중부 내륙선인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 경부고속도로가 있죠. 경부고속도로를 우측으로 해서 온 게 뭐야? 중부선이죠. 중부고속도로 아니에요. 중부고속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이 경강선이에요. 이 경강선이 다시 한번 언제까지? 금년 말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어떻게 들어간다? 사람이 들어간다. 사람이 들어가는데 사람 들어갔던 게 현재까지는 경강선에서 가장 빛을 본 게 광주뿐이에요. 분명히 이천도 들어가고 여주까지 세종대왕역까지 해서 여주까지 들어간 거 아시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역세권 개발을 못했던 거예요. 20년 동안 19년 동안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신둔도 지금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이천역도 부변. 그 다음에 이천역 위에 중리지구도 본격적으로. 그 다음에 부발도. 그 다음에 여주는 사실은 이천보다 더 빨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차가 충주까지 가게 되면 이제 충주에서 어디까지 강남까지 가는데 약 45분인가 50분뿐이 안 걸린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아까 얘기했던 자 어디냐? 냅도, 창고, 공장, 주택, 상가라 우리는 지역 변화, 지점의 변화를 여러분이 예측하면 이 지역이 뜨겠구나, 이 지점이 괜찮구나, 이걸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게 충남의 자료들이에요. 여기 한번 이제 봐보시죠. 역사만 저거를 해놔드릴게요. 자, 이것이 이제 약 160쪽 정도가 됩니다. 이거 이제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 얘기한 거고, 여기에서 봐보면 이천에서 충주 문경선이 되는데, 자, 여기서 우선은 이제 그 이천에서 어디까지, 부발에서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냐면은 충주까지 가게 됩니다. 여기는 역사가 딱 3개가 생깁니다. 우선은 제일 먼저 간암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장원역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앙성역이 생깁니다. 앙성돈산역이 생기고, 금가역은 이게 신호장역이기 때문에 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3개의 역이 생기는데, 3개의 역에 대한 여기 위치, 요건 이제 충남에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충남에 없는 게 요 사진에, 요건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찍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간암역이에요. 6월 28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장원역이에요. 장원역도 바로 뭐냐면은 사진을 한번 볼까요? 요게 6월 28일 날 찍은 사진. 금년 말에 개통으로 오기로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앙성돈산역이에요. 이게 현재까지 휑하니 뚫려 있는 앙성돈산역입니다. 6월 28일 날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갖다 보시면은 아시는 것처럼 충남이라고 그러는 거, 땅꾼 대학이라고 그러는 건 처음 얘기한 옛날 얘기 안 해. 미래 얘기. 미래를 맞춘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미래 예측을 갖다 제일 잘하는 사람이 점쟁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점쟁이가 그럼 다 맞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가능성을 최대한 내다보고 달리는 것이 우리 뭐냐? 땅꾼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땅꾼대학에 가입 한번 해봐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입비 30만 원이면은 책자들이 이와 같은 이 책자 아닙니까? 무지막지한 지금 이 책자 2kg짜리 3,500건의 정보 자료 지금 올라갔던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이걸 그냥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매주 토요일날 일요일날 만나서 그 오프라인 미팅을 하고 분석 강의를 해드리는데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편 시간에는 서부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남들 안 보는 서부권을 한번 집중 한번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